집합 시너지 좋아요. 집합 시너지 친구야 기적이야. 나 맞아 안 했어. 아니 수5는 나중에 해요. 아 시작하면 집합 시너지를 싶습니다. 확실해요? 네, 풀어봤어요. 들어봤어? 네. 30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버려. 자, 토요일까지 숙제 수강 1, 2강이랑 집합 시너지 전체 예? 타임. 선생님 시험이 끝났지만 세특이 남아있습니다. 존나 힘듭니다. 세트도 끝났잖아요. 세특 메타인데 보고서 써요. 맞아요. 다음 주까지 세특밖에 저 없어. 다빈치 칼리지 해야 돼요. 저희 방학 때가 있어요. 야, 이정훈이랑 세트 챙기는 사람이 정훈이랑 소율이랑 다빈치 칼리지 해야 돼요. 야, 일반고등학교에서 3점대 나오는데 세트를 왜 챙기냐? 야, 수야, 너 4점대 아니야? 예? 4점대 아니야? 3점대야? 저 살짝 챙기려고요. 각 5점대까지는 본인이 챙겨야 돼요. 너 네, 학교는 진짜 챙겨? 챙기기 싫은데 챙겨야 돼. 수세 앞서 살것 때 나오냐? 2점이 2점이? 2.5년 막 챙겼는데. 오케이. 야, 세트 잘 챙겨놔요. 저도 잘 챙겨야 돼요. 아 세특 잘 챙기긴 세대 그거 챙겨야 돼. 그럼 가라. 그럼 세특은 택시 아니지. 야, 진짜야? 수야. 저는 아니 저도 바빠요. 메타인지 복수하는데. 저희 반 아, 너 video 봤잖아. 야! 조용히 해, 씨. 저만 다 했어? 소율이는 다 했어? 저만 다 했어. 수환이는? 예? 세트 챙겨? 하고 있는데. 안 해? 선생님 학교 쌤들이, 야, 조용히 해. 학교 쌤들이 저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라고 하지 않아? 내라고 하는데. 네가 안 내는 거야? 네. 야! 왜 안 내? 낼게요. 야! 선생님 아, 저 지금 안 되겠다. 사국서는 분석해서 PPT를 만들 거예요. 아, 저희 문제화적인 방학제를 주셨어요. 야 GPT 해. 야, 정훈이는 누나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아 저기 여행 갔어요. 고기 수정만 만들어달래. 싱가포르? 싱가포르. 어차피 와이파이는 될 거 아니야. 와이파이는 될 거 아니야. 싱가포르도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 노트북도 안 갖고 왔어? 노트북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으로. 각 좀 잡아달라. 각 좀. 아 누나한테 각 좀 잡아달라. 우리 다 발표 준비를 해야 돼. 발표 준비. 야, 그 다음에 진짜 세트 때문에 바빠? 예. 네. 이 새끼 보라고요. 이만이 바빠요. 이게 수학 너 말하니까 되게 물어봤잖아. 진짜. 제가 한 대까지 진짜 안 하는 게 없어. 나그 웹 연습. 야, 근데 집합 진짜 빨리 풀릴 텐데. 어린 나이에 잘 풀어봤는데 한 문제 1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1시간에 60문제 푸는 거잖아, 그치? 4시간 3시간이면 끝나지, 197번까지. 집합이 180문제예요? 왜요? 근데 이게 걸어간도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래. 야, 197번까지만 집합. 저기 최고난도 저거 1등급은 나중에 풀고 유형 문제만 풀죠, 유형. 아, 네. 3시간이면은 이제 아주 해외 연습 시간이 나가는데. 집합 197번까지 시너지 수학과. 자, 그리고 이거 1강, 2강. 이거에 가죠? 내 인생.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좀 벌려줄게요. 월금이 제일 여유 있어서. 아,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진도 다 끝나고 나서 수능 완성을 한 번 더 풀 거야. 오늘 진도 맞춰서 수완을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수완까지 풀면서 조금 더 심화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거예요. 자, 연속. 자, 연속. 그래프가 끊기지 아니한다, 연속. 그럼 어떨 때 끊기고 어떨 때 끊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오늘 신호등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시험 보는 내일 시험 보는 애가 있어. 취소. 그러면 내일 모레 가면 되지 않아요? 뭘 될물에 어떻게 가? 오늘 같은 갔다 셈인데. 어떻게 가? 끝났어. 조졌어. 나중에. 그래서 원래 오늘 추가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놨던 건데 그냥 하는 거야. 막상 들어간 거니까. 자, 봐봐. 그래프가 숨기는 세 가지 경우 보여드릴게.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가 끊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겨도 그래프가 끊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겨도 그래프가 끊깁니다. 그래프가 풍족하게 유리가 풍족하는 그래프에 구멍이 나 있다. 그래프에 구멍이 나 있다.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프 구멍 나 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인데 첫 번째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함수값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이럴 때 뭐가 없다고 하지? 극한값이 없다고 하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같은 게 이렇게 생겼는데 x는 a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똑같은 건 맞아. 이 점에 가까워지니까, 같은 점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프에 빵꾸가 나게 됩니다. 불연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한값은 있는 거예요. 극한값은 있어요. 자 여기도 자 극한값은 x는 a의 왼쪽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함수값이 서로 똑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둘 다 이 점에 가까워지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x는 a에서 극한값 있냐 없냐? 있어. 함수값 있냐 없냐? 있어. 그런데 왜 끊겼어? 함수값이 달라요. 달라서 fa도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존재하지만 그 두 값이 같지 않으면 불연속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순순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연속일 조건. 연속이려면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순순한 어떻게 돼야 되겠어? 불러. 극한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함수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기만 하면 돼? 그 둘이 뭐 해야 돼? 그래요? 잘했어. 정훈이가 해. 자, 리미트 x가 진짜 부끄럽다.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일단 첫 번째 그냥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가 똑같은 것이 바로 연속일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연속일 조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쪼개면 극한에서 배웠던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가 서로 무엇하다면? 같다면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이렇게 쓰면 서술형에서 팍팍 나는데 쌤은 이렇게 쓸 거야.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a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이렇게 쓰는 표현 없어요. 무조건 리미트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좌극한을 이렇게 쓰고 우극한을 이렇게 쓰고 함수값을 이렇게 쓸 거야. 대신 너네 또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미친놈이라고 선생님들 다 날릴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보고 그게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연속인 함수들끼리 만나면 연속일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고, 불연속인 함수들끼리 만나면 연속일지 아닐지 생각해 보고, 연속과 불연속이 만나면 연속일지 아닐지를 따져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또 연속인 함수 gx가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쌤은 A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자, 얘네들이 더한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너무 쉽죠? 왜? A든 A 플러스든 A 마이너스든 이 세 값이 다 뭐하다고 한 거야 지금? 같다라고 한 거야. 그걸 K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GA, GA 풀, GA 마 전부 다 M이라고 할게요. 같아요. 그럼 세 함수식을 세 값을 더하면 K 플러스 M으로 같겠죠? 빼면 같아요. 같죠? 곱하면 같아요. 나누면 같아요. 조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대부분 연속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수학에서는 특별히 성립하거나 특별히 성립하지 않을 때가 성어나 중요하다. 듣고 있냐? 특별히 성립하거나 특별히 성립하지 않을 때가 중요하다. 특별할 때가 중요해.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 연속과 연속이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성어나 어떨 때? 두 함수를 안 들었네. 나눴을 때. 그렇지. 나누었을 때. 대부분 연속인데 단 gx분의 fx꼴은 얘는 gx가 0이 아니어야만 연속이고 gx가 0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불연속. 이해돼? 이것만 주의. 그리고 내신 심화로 넘어가면 합성함수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수투에서 킬러 문제가 주 킬러 이상이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연속에서 나오는 주 킬러 문제들은 뭐냐면 그래프의 추론을 통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런 유의 문제가 나오지 이렇게 합답형 문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제 내신할 때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알려줄게. 그건 내신용이야. 내신 1, 2등급 가르는 문제라서 그래서 수능에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패스하고 이 정도까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만나면 그냥 너무 쉽죠? 민성아 생각이 있으면 두 번째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 건가? 불연속이 되겠지? 왜? 이 새끼는 fx가 fa랑 fa풀이랑 fa마가 뭐하다는 소리야? 다르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abc라고 하구나? 그 다음에 얘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ga랑 ga풀이랑 ga마는 서로 뭐해? 같겠죠? kkk 그럼 더하면 같냐? 빼면 같냐? 곱하면 같냐? 안 같아? 이거 진짜 안 같아? 그렇지. 이게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이야.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얘도 불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대부분 다 불연속일 거야. 왜냐면 서로 다른 세계와 서로 같은 세계를 연산했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는 게 맞는데 대부분 불연속. 단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 단 fx 곱하기 g x는 연속일 수 있다. 어떨 때? 얘가 불연속일 때 얘 함수값이 0이면 곱해서 0이 될 거라 똑같아진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내신에서 연속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나오니까 꼭 일단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연속이려면
연속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하면 너네는 함수값 자극한 우극함 봐서 셋 다 똑같은지 아닌지만 볼 거야.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그리고 두 번째로 연속인 연속이랑 만났을 때는 다연속인가 혹은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만났을 때는 다 불연속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같은 함수값들끼리 연산하면 같아지는 게 맞아. 단 나눠버리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분자는 1에 가까워지면 얘는 한없이 커질 거니까 무한대끼리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여서 무한대끼리는 같다라고 말하지 못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랑 같다라는 표현은 없어. 그래서 얘만 불연속이 되고 0이 아닐 때만 연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 새끼는 어디서 불연속일까? 1 또? 0 마이너스 1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야. 그럼 이런 류의 낚시를 하겠죠. 분수함수는 불연속이구만. 자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gx분의 fx는 불연속이다. 불연속인 지점이 있다. 참? 그렇지. 이런 류의 함정이 엄청 많다는 거지. 분수꼴이 나오면 애들 그냥 생각 없이 공부하면 보통의 애들은 너네는 똘똘하니까 잘 그러지 않아. 지금 불연속이라는 말이 바로 이게 거짓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딱히 고민 안 하고 수학을 외우다시피 해서 공부를 하면 gx분의 fx라는 함수도 분수니까 불연속이겠지. 분수는 불연속 1이라며 분모 0 된다며. 근데 분모가 지금 0이 되는 x값이 존재합니까? 하지 않죠. 이럴 때는 당연히 불연속 함수가 아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겠죠. 근데 fx분의 gx는 불연속이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하나로 그냥 다 통일시키면 안 되고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변형시켜서 나올지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일함수로서는 이거는 그냥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편하게 들어. 상수함수 알죠?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1차함수 알죠? 연속이에요. 2차함수 알죠? 연속이에요. 3, 4차함수는 어떻게 살 거니까 꺼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화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연속이긴 한데 어디서? 이것도 분모가 0이 될 때 불연속이야. x점 분석.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 기억납니까? 네. 무리함수는 연속인 함수예요? 불연속인 함수예요? 불연속. 이쪽에서는 연속이고요. 이쪽은 불연속. 불연속입니다. 함수값도 없고 극한값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연속일 조건은 뭐냐면 루트안이 0 이상일 때가 연속일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여기서 연속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삼각함수 기억납니까? 네. 근데 수투의 수원 내용이 아예 안 나와. 수투랑 수원은 완전 따로야. 수투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수투는 수상에 있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파트 플러스 그 다음에 수하에 나오는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 연결시킨 다음에 수투가 나오는 거고 수원은 새로운 걸 많이 배울 거야. 지수, 로그,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미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라고 해서 수열의 합의 극한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인데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수원 더하기 수투 해가지고 미적분인데 그래서 수원 수투를 잘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이 굉장히 쉬워. 추가되는 게 몇 개 없어. 그리고 수능이 공통과목 형태로 수원 수투 공통하고 선택으로 미적이 빠졌어. 너네 전까지 이과는 미적분, 기하 그리고 수투 이렇게 세 과목만 수능을 보고 문과는 수원, 수투, 학통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 근데 수원, 수투로 공통으로 빠지면서 미적 기하 중에 하나만 보잖아 지금. 그래서 미적으로 따로 나오면서부터는 미적이 굉장히 쉬워졌어.
그래서 최근 3개년, 최근 2개년 기출이랑 그 전년도 3년 이전 기출이랑 난이도가 3년 이전도 기출은 이만큼이면 지금 기출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거의 수학이 끝이었거든, 미적분이. 킬러가 다 미적분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수원수투만 진짜 좀 수원수투 킬러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미적분은 그래도 훨씬 쉽다라고 얘기할 거야. 수원수투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때는 미적분 1, 미적분 2였거든. 미적분 1이 수투였고 미적분 2가 지금 미적분이었거든. 그래서 1, 2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수원수투 미적분 하니까 미적분은 존나 어렵고 수원수투는 그래도 좀 낫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수원이 좀 많이 어려워. 수투는 함수만 잘하면, 그리고 미분 내용이 별로 안 어려워. 미분적분 내용이 그렇게 안 어렵거든. 대신 문제만 엄청 어려워. 킬러 문제로 내니까 교육과정 이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어서 그게 문제라고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내면은 애들이 변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라에서 냈는데 이제 그게 별로라고 지금 막 바꾸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올해랑 내년 수능을 보면 너네들은 어느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고3은 뭐 지금 그냥 다 해야지. 그냥 다 하는 수밖에 없겠고 선생님 때가 킬러가 없었어. 그냥 주킬러만 한 15문제 이렇게 됐거든. 그건 그거대로 또 별로야. 준 킬러만 15문제 정도 되면 최상위권 애들은 선생님이 고1 때는 안 그랬고 고2 때부터는 모의고사도 킬러 문제가 있으면 거의 100분을 맞춰서 보는데 준 킬러밖에 없으면 잘하는 애들은 보통 모의고사 5, 60분이면 풀어. 준 킬러 수준의 문제들은 금방 푸니까. 근데 이제 중상위권 애들은 100분이 걸려도 다 못 풀긴 하는데 준 킬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극상위권 애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한 60분 만에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려놓고 한 번 더 풀어서 2번 풀면 거의 100점 나와. 근데 처음 1번부터 30번까지 딱 100번 맞춰서 풀면 거의 하나 정도는 틀리거든. 그래서 수수하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그때도 그래도 1등급 컷이 92 정도는 됐었어. 준킬러가 한 15문제 이렇게 되고 1번이 지금처럼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한 앞에 5개, 주관식 한 3개 빼놓고는 다 그만하게 좀 어렵게 나왔어서 그리고 뭐 10번이 30번보다도 어렵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섞여 나왔었어서 그래서 그냥 수학을 완전 잘하는 애들은 되게 지금보다 훨씬 시험이 쉬웠고 수학을 적당히 하는 애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점수가 낮았거든.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너네는 좀 선택의 폭을 쭉 넓혀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극한이라 하면 이게 쭉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상에서 맨 처음에 뭐 배워? 수학을 잘하려면 그런 류의 조건들이 쭉 특히 수능 범위, 수원, 수투 저기 미적분까지는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아는지를 이렇게 그냥 쭉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너네가 막 수상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수상 맨 처음에 뭐 배워? 다항식 배워. 다항식 특이한 다항식을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 펼쳐있는 걸 다시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거 배우고 그걸 이용한 나머지 정리가 항등식 파트였지. 그래서 항등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소수를 배웠고 근데 북소수는 앞으로는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얘네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좌표 위로 올려서 푸는 걸 배우는데 평면좌표 위로 올려서 풀리는 거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저기 기하로 연결이 돼. 평면좌표 파트는 기하로 연결이 돼.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점점거리, 점직선거리, 내외 분점 이 정도 빼놓고는 잘 안 나와. 그리고 원방이 내신에서는 섞여 나올 수 있어서 뭐 접할 조건. 그래서 생각보다 뒷부분 도형이 수원수투 미적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중학교 도형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와. 수1의 삼각형 활용이랑 미적분의 삼각형 수특한에서 중학교 도형들이 좀 많이 나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수상에서는 정말 딱 그거 진짜 중요해. 근분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거였잖아. 근해분리, 근해부호, 2차 함수 얘기는 미적분 가더라도 익스포넨셜 2x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걸 미분하면 이 2x 플러스 1 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고 2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라서 얘가 0보다 커서 그냥 이 2차 함수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저기 생각보다 그 1, 2, 3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는 2차 함수야.
그래서 이차함수를 진짜 잘해야 돼. 이차함수 우리 뭐 했어? 그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들 막 범위 나누고 이런 거 했었잖아. 그리고 근해 분리인데 선생님이 근해 분리로 자꾸 안 풀고 K 넘겨가지고 함수와 함수의 교점으로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와.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수 메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극한이라는 건 함수의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어디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겠다는 소리고,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방향성이 한 방향이라서 그냥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일정한 값을 갖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어느 중간값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서 그 두 값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우극한, 그게 바로 함수의 극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적분에서 새로운 초월함수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형태의 시계값이 극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두 개가 서로 똑같으면 최고창의 개수비로 수렴했고, 아래가 크고 위에가 작으면 0으로 수렴하고, 그게 0분인지 얼마인지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가 작고 위에가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그 다음에 0분의 0 거로 위에 무한소랑 위에 0 있는 거랑 아래 0 있는 게 지하야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00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고, 약분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하거나 나중에 미분을 이용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앞차수와 뒤차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고, 앞개수와 뒷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무한대를 날려주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거다. 거의 대부분 수투에서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온다. 그 다음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는 그냥 통분하거나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로 바꾸면 된다. 그게 다야.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양극한, 양쪽 끝에 극한이 서로 똑같으면 가운데 극한도 같을 것이다. 딱 이 정도라고. 그 다음에 연속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뿐만 아니라 함수값까지 똑같으면 연속이다. 그러면 연속인 함수들끼리 만나면 항상 연속인가? 불연속이랑 함수랑 연속인 함수가 만나면 항상 불연속인가? 그럼 연속인 함수들끼리 만나면 거의 대부분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될 때만 나누기가 조심해야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거기서 불연속이 된다. 그래서 나누기도 분모가 0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연속인 함수고,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어야 그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대부분 불연속인데 곱했을 때 연속인 값이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세 값이 서로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이럴 때만 뭐가 된다?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될 조건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걔는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게 무슨 표현이야? 정역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였죠? 구간,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닫힌 구간 혹은 반열린 구간. 이거 어떻게 이걸 뭘 말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였어? 정역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이렇게 줄여서 기호로 쓰고 싶다. 그 다음에 얘는 이걸 이렇게 쓰고 싶고, 그래서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게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여기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고, 그래서 여기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 있는 거,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간을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것도 연속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이랑 불연속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거. 여기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1, 2, 3이야? 그 다음에 이쪽은 3, 2, 1이야? 이거 더하면 연속이냐? 네. 연속이잖아, 그치? 빼면 연속이냐? 아니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3, 2, 1이 아니라 2, 3, 4면 이거 빼면 연속이냐? 네. 맞지? 불연속, 불연속은 정해지지 않는다가 포인트야. 불연속, 불연속은 뭔가 특정한 조건이 없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연속이랑 연속, 불연속, 연속은 반드시 어느 특정할 때를 정해서 기억하셔야 되지만 불연속이랑 불연속은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 얘는 직접 확인할 거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가 없다. 적당히 사이즈 맞춰주면 다 연속 만들 수도 있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다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좀 사이값 중에 마지막
두 개만 개념 더 써줄게요. 그리고 지금 예제 주제 풀 시간 줄 테니까 풀면서 안 되는 거 좀 물어보세요. 자, 저기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는 수투에 4가지가 있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리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교과서에 없는 정리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만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고 나머지 4개의 정리를 더 배울 건데 연속해서 2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서 2개를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연속해서 배우는 첫 번째 정리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 이렇게 2개가 있거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평균값 정리랑 모래 정리라고 이렇게 총 4개를 배워요. 네, 얘는 되게 쉬워요. 얘는 일단 외워두시면 좋긴 한데 다 친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거든요. 그냥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시험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불연속의 함수가 이렇게 있다. 여기 0,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1, 2, 여기가 1,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해. 마이너스 2. 최대값 얼마? 2 플러스. 최대값 없어요. 없다. 왜요?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한 최대 최소가 없다는 문제인데 막 얘 좌극한 2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2보다 조금 작지. 그럼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2라고 말할 수 있을까? 크게 없다고.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상태니까 엄청 큰 수라고 해서 수로 정할 수 있을까? 없다고. 계속 지금도 커지고 있고 얘도 계속 2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 1.9 하면서 끝까지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근데 일단 부분이 2랑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수에서 유리수에서 순환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 거고 여기서 2보다 2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1.9땡은 이게 중학교 때 2라고 배웠잖아요. 이것도 이게 지금 리미트가 생략된 개념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숫자를 2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2예요 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최대값이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2라는 소리거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 하면 진짜 마이너스 2 되는 값이 있다는 건데 최대값이 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2가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2에 가까워지는 값만 있고 2가 되는 값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는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불연속이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없을 수 있어. 불연속이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지금처럼 없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연속이면 당연히 다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소희야 몇 층 살아? 소희 몇 층 살아? 10층 살아? 9주입에 올 때 소희 7층 지나왔어 안 지나왔어? 왔지? 5층 지나왔지? 자, 이런 거야. 연속이면 아파트의 층수는 연속이잖아. 그럼 10층에서 1층 내려올 때 중간에 사이에 있는 2, 3, 4, 5, 6, 7, 8, 9 다 지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저는 안 쓰나요? 저는 저 1층 사람으로 1층 살면 뭐 상관없어. 너안 지나? 어떻게 돼? 창문에서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새끼야. 내려오면서 저기 미친 저기 너가 10층에서 뛰어내려고 9층에 있는 사람도 널 볼 거고 8층에 있는 사람도 널 볼 거고 누군가 다 네가 떨어지는 걸 보겠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1층으로 그러니까 10층에 텔레폰 여기 쓰면은 그 기준이 1이 아니다 그런 진짜. 야 선생님이 급해서 오늘 9주입에 오는데 180을 때려 밟았어. 노예 질주. 와. 그러면 선생님은 100kg 했던 적이 몇 번 있을까 적어도? 한번 야 했을 때 그럼 나는 오늘 신문에 나왔지. 9주입에를 180kg로 때려버렸으면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여기 없겠지 지금. 100kg에 가 있겠지 모지라.
구주입, 야, 내가 중간에 180이었으면 구주입에 와서 멈췄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서 지금 너네 보고 있지. 조심해. 이게 내신 낚시로 진짜 많이 나와. 내신 낚시로 진짜 많이 나온다고. 내가 100km였던 지점은 출발해서 180 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 180에서 도착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이해돼? 태훈아?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진짜 낚시 많이 걸린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연속의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0에서 100 갔으면 중간에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지나간다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같은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면 fx가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이게 0보다 작으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F, C는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 방정식의 근을 찾는 사이값 정리야. 방정식의 근을 찾는 사이값 정리. 그래서 이제는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너네가 3차 방정식의 근을 이걸 찾을 수 있냐 없냐? 넣어서 0이 되는 게 보이냐?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야. 대신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지는 추론할 수 있을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3 0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 여 사이에 근이 무조건 하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구각,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자, 시험 문제가 이거야. 1번 근의 위치 찾아라.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는 뭐 해야 돼? 양 끝값을 대입해서 그 양 끝값의 곱이 0보다 작은지만 확인하시면 부호가 달라졌고 f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안 끊겨 있을 거야. 연속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면 저 새끼 말처럼 그 성원이처럼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해서 위로 뿅 하고 올라가가지고 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연속이 아니면. 오케이? 그래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음수면 사이에 0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이게 마지막 사이값 정리 내용이고요. 지금 예제 유제들 쭉 내가 집합실 숙제를 많이 내줬으니까 이거 예제 유제는 여기서 지금 다 풀어버려. 표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씩 나면 된다. 가운데 와서 저희 멈춰서 그